네, 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택 광주 동구청장을 만나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구종 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청장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광주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무엇보다도 한 해가 건강하고 소원하시는 목표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주민들을 현장에서 더 자주 뵙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생활 속에서의 행복을 찾아드리는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 동구구정을 벌써 5년 6개월째 예. 이어오고 계십니다. 정말 바쁘게 달려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제가 5년 동안 민선 7기, 8기 이렇게 해오면서 네, 우리의 동구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점에서 네,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네, 또 때로는 비판도 해주시고 이런 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구가 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또 증가하고 네, 또 도심의 활력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민선 7기, 8기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따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수소도시 사업 850억을 확보하고 또 무등산권 일원에 네. 예술을 접목하는 야행 관광 사업에 280억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네.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는 아시아 문화전당과 무등산 그리고 충장로 등 매력적인 자산이 많은데요. 예. 지금까지 동구는 이를 어떻게 활용을 해왔습니까?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구가 광주의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자원들을 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찾아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시아 문화전당권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충장로라든지 금남로, 동명동 일대에 또 스며들 수 있을까 하는가 네. 이런 점들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의 5.18 광장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근감을 느껴줄 수 있는 네. 보다 문화적인 광장으로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면 분수대도 빛의 분수대 그리고 작년에는 음악 분수로 이렇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고요. 또 동명동 일대 여행자의 집이라든지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동명동에 많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장로도 이제 충장 르네상 사업을 통해서 골목 단위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하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했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등산권 그리고 지산유원지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네. 앞으로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신년사에서도 밝히셨지만 차류형 문화관광 도시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이제 제가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네, 많은 시민들께서 광주가 무슨 관광도시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관광 트렌드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에서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어떤 예술 여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 여행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결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구가 꾸준히 지금까지는 증가를 해서 해왔습니다만은 네, 아시다시피 이제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찾아올 수 있는 환경, 그게 저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 이제 체류형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냥 와서 스쳐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하룻밤 정도는 머물고 갈 수 있어야만이 네. 이제 어떤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동구를 세 개의 축으로 문화관광 축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시아 문화 전당권을 축으로 한 네. 야간 관광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그런 곳으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아까 분수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올해 이제 곧 완공이 될
그 옛날 도청이 읍성 자리였는데요. 네. 읍성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하는 광주 읍성 지금 미디어 아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화전당 지하에 올해부터 이제 사업이 들어갑니다마는 미디어 아트와 AI를 결합한 아이들의 미술 교육 그리고 관광 플랫폼을 네. 지하 상가에 지금 만들려고 80억을 투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네. 또 무등산권에는 저희가 올해 2026년까지 정부의 남북권 종합 관광 개발 사업에 280억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정심사 일대 약 3만 평에 지금 가려져 있는 춘설차, 네. 녹차밭을 드러내고 네. 의제 허백년 선생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면향정, 관풍대, 그다음에 의제미술관,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시의 시내에서 가장 미술관이 많이 있는 게 이 의제로 정심사가는 일대거든요. 네. 여기를 예술을 접목하는 야행 관광, 야간 관광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네. 그리고 무등산을 방문하는 분들이 광주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공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지산유원지권인데 네. 지산유원지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1월달에 이제 지정이 돼서 네. 지금 사업 계획을 광주시에 아마 이제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심의라든지 심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파 꽃들을 광주시가 매입을 했는데 네. 여기를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하고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아마 올해는 예술 예산도 반영이 되고 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을 연결해서 네.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그래서 동구가 충장로, 금남로 전통시장들이 살아오르고 네.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청장님께서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가 급감했던 동구가 10만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습니까? 우선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가장 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계림동 일대, 학동 이 일대 이제 도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게 네. 인구를 유입하는 큰 효과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동시에 이제 골목 단위의 재생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도시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지금 광주 시내에 아파트 개발하는 데 많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구는 이제 인구가 좀 주는 상황인데 우리가 늘었던 이유는 그 외에 이제 그 정주 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네. 보육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네. 유아 숲 체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돌봄센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시작할 때 2군데였던 구립 어린이집이 15군데로 늘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인문도시를 통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학년, 4학년 이상 전부 통기타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또 청소년 인문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구도 네. 어떤 환경적인 어떤 주택적인 측면과 함께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문화적 여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교통의 네. 어떤 지하철 앞으로 2호선도 또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동구가 이 10만을 회복하면서 보니까 또 동구의 1인 가구 비율이 40%를 웃돌고 있는데요. 그만큼 1인 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평균 1인 가구가 33% 정도 되고요. 네. 광주가 약 34% 정도 되는데 우리 동구의 1인 가구가 거의 42% 정도 됩니다. 거의 반 정도가 1인 가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점에 주목을 해서 뭐 어르신 1인 가구도 많고 청년 1인 가구 다양합니다. 네. 여성 1인 가구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주고 그래서 1인 가구 정책을 진즉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고요. 이제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에 대한 안심 문제, 네. 또 주거 문제, 그리고 또 1인 가구들을 위한 뭐 예를 들면 요리 교실, 네. 금융 재테크에 대한 교육,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그런 1인 가구 정책들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1인 가구 사업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네. 건강에 관한 문제, 문화생활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쓸 거고요. 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곧 동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점도 계속 앞으로 신경 써 갈 거고요. 뭐 참고로 우리 동구의 가족센터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도 그런 또 그 사업들을 해 나갈 겁니다. 네. 동구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청년 유입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동구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년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네.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아마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기초 단위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게 그렇게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또 산업적 기반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인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에서는 하나는 창업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하나는 말씀 그대로 이제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건데 네. 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림동의 그 빈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10개 그 청년 기업들을 육성을 했고요. 네. 또 충장로 4, 5가 일대에 빈집 프로젝트를 했고 지금 세 번째 빈집 네. 프로젝트를 약 30군데들의 청년들의 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고 나면 한 30% 정도 생존율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구에서 창업했던 청년 기업들 같은 경우 80% 이상이 네. 생존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그리고 또 확장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더 신경을 쓰고 네. 또 하나는 우리 동구가 이제 어떤 경제의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자영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중심의 또 서비스업이었다 한다면 네. AI 중심 도시 광주에 있어서 AI 헬스케어 사업을 우리 동구가 2020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6년까지는 또 한 200억 정도 저희가 투입을 할 건데 네. AI 기업들의 창업 캠프가 우리 동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창업 캠프를 주변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약 1천여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AI 헬스케어는 스타트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네. 광주에 와서 AI 사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주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우리 동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그래서 조금 더 청년들이 사는 활력 있는 동구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동구의 여러 성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구에 기쁜 소식이 있죠. 네. 네,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850억 원 규모의 수소 도시 사업이 유치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 시민들께서 수소도시 사업이 뭘까 좀 네. 궁금해하실 건데요. 이제 지금 탄소 중립 그래서 지금 요즘 기후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방침도 2050년도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탄소 중립을 이제 실현하겠다는 거고 네. 그 일환의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수소 에너지입니다. 네. 우리 뭐 수소차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동구의 화순 넘어가는 데 왼쪽 편에 네. 동구에 옛날에 이색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약 네. 3만 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소 생산과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판매도 하고 네. 또 우리 동구에 유일하게 광주에서 수소 충전소가 없습니다. 네. 수소 충전소도 만들고 또 이 수소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또 공급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수소도시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수소도시 사업의 원류이고 네. 거기에 이제 부대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3만 평 정도 되는 이색 매립장에 예를 들어서 수소 안전 체험관, 도시형 스마트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힐링 공원을 여기 네.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일대 무슨 항토길 같은 거 조성해서 걷는 길도 만들고요. 네. 이게 이제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450억 네. 그리고 민자 400억 사업으로 올해부터 진행을 합니다. 올해 이제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네. 세울 거고요. 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원동 일대 녹동마을이라는 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자가 이제 결합하는 과정에서 뭐 해양에너지가 함께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일대에 90가구 정도의 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 도 해결했다고 하는 점에서 주민들 입장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예. 이제 복지 부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노후 저층 주택에 대한 수리 지원에 나선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동구도 이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60% 이상이 아파트에 사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그 단독주택,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그 꼴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동구형 골목 재생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 또 빈집에 관한 문제, 네. 골목의 특성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제 골목 재생 사업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제 공약 사업이기도 하는데 그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단독주택만 해서 20년 이상 된 가구가 약 7,300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된 집들에 대한 실내 외를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네. 사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예. 네. 끝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새해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동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원도심이고 또 광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에 많은 분들이 찾아들고 그래서 그 원도심이 삶으로써 광주의 활력을 새롭게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체류형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충장로, 금남로, 무등산 일대에도 찾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올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